입 다물지 못해! 당에 보고하면 에미나의 가족 다 끝장이야! 북한 선전 영화 감독이 쌍둥이 자매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킬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걸 가지고 갑니다. 22살 쌍둥이가 필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단 소속. 조국을 위해 선전 영화 촬영의 배우로 발탁된 두 자매. 하지만 촬영지에서 자매가 목격한 것은 헛간에 쌓인 시체,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 이것들 전부 폐기하라! 잘 알아. 절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돼! 감독은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그날 밤 필름을 훔쳤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언니, 나 지뢰 밟았어. 가까이 오지 마.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남한 땅을 밟은 쌍둥이 자매. 이 필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꼭이요. 그녀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필름. 유엔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털어놓은 진실. 그녀들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들으시면 가슴 찢어질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시청자님들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2024년 3월 북한 함경북도 국경지대 새벽 2시였어요. 어둠 속에서 두 여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발소리가 진흙을 밟으며 찰싹거렸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언니 리설이 22살, 동생 리설아 22살, 둘 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설이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절대 놓을 수 없다는 듯이요. 설아, 손 놓지 마. 설이가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저기다, 쏴라. 총소리가 어둠을 찢었어요. 탕, 탕. 쌍둥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설이가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가슴에 꼭 붙였습니다. 이거만은 지켜야 해. 가방 속에서 뭔가 보였어요. 둥근 금속통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필름통이었어요. 언니, 그게 뭔데 이렇게까지? 설아가 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요. 이게 진실이야.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이 알아야 해. 앞을 봤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날카로운 가시들. 3미터는 넘어 보이는 높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언니, 저걸 어떻게...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갈 수밖에 없어. 설이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여기 남으면 우리 죽어.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이 보였어요. 똑같은 얼굴. 22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설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철조망을 향해 뛰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2월 평양 만수대 예술단이었어요.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붉은 커튼, 금빛 장식,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쌍둥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설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소리가 그 위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군복, 훈장이 반짝이는 가슴들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쌍둥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설아, 오늘도 최고였어. 동료 단원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설이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공연도 열심히 하자. 설아가 밝게 말했어요. 언니보다 좀 더 활기찬 성격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박성철 감독이었어요. 북한 국영영화 제작소 소속이었습니다. 리설이 동무, 리설아 동무.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쌍둥이가 긴장하며 돌아봤습니다. 네, 감독님. 둘이 내 영화에 나와줬으면 한다. 박 감독이 말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영화요? 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조국의 낙원 특별 기록 영화다. 당에서 직접 의뢰한 거야. 저희가 배우를요? 설아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쌍둥이잖아. 박 감독이 쌍둥이를 훑어봤어요. 시각적으로 완벽해. 게다가 예술단 출신이면 카메라도 잘 받을 거고. 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위대하신 수령님 덕분에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지. 박 감독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세계에 자랑할 영화야. 와, 그럼 외국에도 나가요? 설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유엔에도 보낼 거야. 국제사회에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진실이라는 말에 설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설이가 대답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촬영 들어간다. 함경남도 농촌 지역으로 가야 해. 박 감독이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기숙사 작은 방에서 쌍둥이가 짐을 쌌습니다. 언니 떨려. 설아가 옷을 개며 말했어요. 영화 처음 찍어보는데. 나도. 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전 영화잖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이가 말을 멈췄어요. 꾸며서 찍는 거 아닐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이 잘 사는 건 사실이잖아. 설아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당에서도 맨날 그러고. 그래, 그렇겠지. 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일성 광장의 불빛, 대동강의 물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뭘까? 설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보이부에 끌려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가 눈에 선했어요. 진실을 잊지 마.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설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알게 될지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쌍둥이는 촬영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함경남도 덕성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스태프들은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봤어요. 점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평양의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집들이 나타났어요. 언니, 저기 봐. 설아가 설이의 팔을 툭 쳤습니다. 저 아이들. 길가에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버스가 지나가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스태프가 소리쳤습니다. 덕성 마을이었어요.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길은 비포장이었어요. 박성철 감독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자, 다들 짐 내리고 세트 설치 시작.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쌍둥이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평양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설이, 설아, 이리 와. 박 감독이 불렀어요. 오늘은 리허설만 할 거야. 내일부터 본격 촬영. 네, 감독님. 그날 저녁이었어요. 쌍둥이는 마을 입구 작은 집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침대 하나에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설아가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피곤해 죽겠다. 설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양에서는 항상 사람들 소리, 차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언니, 설아가 불렀어요. 응? 아빠 생각나. 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의 눈이 촉촉했어요. 나도. 설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평양. 그때 쌍둥이는 12살이었어요. 아버지 리영철은 작곡가였습니다. 평양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집에는 늘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설이, 설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쌍둥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네, 아빠. 아버지는 쌍둥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같이 쳐보자. 아버지의 큰 손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설이와 설아의 작은 손도 따라 움직였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은 말이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담아야 해. 진실이요? 어린 설이가 물었어요. 그래. 거짓으로 만든 음악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아빠, 음악은 진실이에요? 설아가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노력하고 있단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김순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이부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쌍둥이를 꽉 안았어요. 설이, 설아. 아빠.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말 잘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진실을 잊지 마. 언제나 진실을 봐야 해. 알았지? 문이 열렸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리영철 동무, 따라오시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쌍둥이가 매달렸어요. 아빠,
가지마. 아빠. 어머니가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애들아.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쌍둥이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언니. 설아의 목소리에 설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왜? 아직도 아빠가 왜 끌려갔는지 모르겠어. 설아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셨잖아. 설이가 작게 말했어요. 진실을 노래했다고. 진실이 뭐가 나쁜데.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진실이 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노래로 진실을 말했어요. 체제를 비판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엄마도 3년 전에.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끌려간 후 힘들게 살았어요. 쌍둥이를 키우느라 몸이 망가졌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약도 제대로 못 구하고요.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설이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둘이. 설아도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실을 잊지 마.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 선전 영화.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화. 설이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창밖의 별을 봤어요. 북한의 하늘도 남한의 하늘도 똑같은 별이 뜬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 별 아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설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지고 있었어요. 탈북이라는 씨앗이요.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촬영 첫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쌍둥이는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 세트로 향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세워진 세트였어요. 와, 설아가 감탄했습니다. 세트가 화려했어요. 새 집이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반짝반짝했어요. 지붕도 멀쩡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닭들도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같다. 설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박 감독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자, 오늘은 행복한 농촌 가정 장면을 찍는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이, 설아, 저 식탁에 앉아. 쌍둥이가 세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이 보였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흰쌀밥, 고기, 계란, 김치, 과일까지. 이거 다 진짜예요? 설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리얼하게 찍어야지.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설이는 음식을 봤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음식은 흔치 않았어요. 자, 밥 먹는 연기해봐. 행복하게. 박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액션. 쌍둥이가 밥을 먹는 척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입에 가져갔습니다. 웃는 척했어요. 더 행복하게. 더 크게 웃어. 박 감독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설이의 얼굴 근육이 아팠어요. 거짓 웃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30분 휴식. 스태프들이 흩어졌습니다. 설아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설아가 세트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세트 뒤쪽 가면 마을 공동 화장실 있어요. 설아가 걸어갔어요. 세트를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진짜 마을의 모습을요. 설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집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지붕이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저게 설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다가갔어요. 저기요. 저분이 옆을 지나가던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죽었어요. 굶어서. 뭐라고요? 치울 힘도 없어요. 다들. 남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설아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이 나왔습니다. 헛간 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체들이었어요. 바닥에 줄지어 누워있는 시체들. 얼굴이 뼈만 남은 사람들. 10명, 20명. 아니, 더 많았어요. 설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뭘 보고 있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감독이었어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헛간을 가리켰어요. 맞구나. 박 감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리설아 동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자네 지금 뭘 봤지? 시체들이. 아니야. 박 감독이 설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개요. 자넌 아무것도 안 봤어. 네. 이건 촬영에 방해되니까 치울 거야. 자넨 아무것도 본 적 없어. 알겠나?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 다물지 못해? 박 감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에 보고하면 자네 가족 다 끝장이야. 설아가 얼어붙었어요. 가족, 언니, 설이. 촬영장으로 돌아가. 그리고 동생한테도 말하지 마. 설아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이가 설아를 봤어요. 설아야, 어디 갔었어? 설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설이가 다가갔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설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거짓말. 뭔 일 있었어? 설이가 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아가 언니를 봤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언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그날 밤이었어요. 숙소에서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설아가 오늘 본 것을 말했어요. 무너진 마을, 굶어 죽은 할머니, 헛간 가득한 시체들, 그리고 박 감독의 협박? 설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세상에. 설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언니, 어떡해? 설아가 울먹였어요.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우리도 죽어.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자. 뭐? 촬영 필름. 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독이 뭘 찍는지, 진짜 모습은 뭔지, 둘 다 담겨 있을 거야. 하지만 필름은 감독이 보관하는데, 훔쳐야지. 설아가 입을 떡 벌렸어요. 언니 미쳤어? 그거 걸리면. 아빠가 말씀하셨잖아. 설이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잊지 말라고.
설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언니가 하면 나도 할게. 고마워. 쌍둥이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획이 시작됐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요. 쌍둥이가 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촬영이 계속됐어요. 쌍둥이는 매일 연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척, 배부른 척, 웃는 척.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어요. 자, 오늘은 학교 장면이다. 박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세트가 준비돼 있었어요. 깨끗한 교실이었습니다. 새 책상, 새 의자, 깨끗한 칠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이었어요. 설이, 설아, 저기 서서 아이들 가르치는 척해. 네. 쌍둥이가 교단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액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창밖을 봤어요. 진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세트 밖에서 몰래 보고 있는 아이들. 해진 옷, 맨발, 움푹 들어간 볼. 한 아이가 세트의 빵을 보고 있었어요.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이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컷! 설이 집중해. 박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쌍둥이는 거짓 연기를 반복했어요. 밤마다 계획을 짰습니다. 감독이 필름을 어디 보관하는지 알아냈어. 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촬영 트럭 안. 금속 케이스에 잠가뒀어. 자물쇠는? 숫자 비밀번호. 4자리. 설아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내? 지켜봐야지. 설이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이었어요. 촬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멀리서 박 감독을 지켜봤어요. 감독이 트럭으로 갔습니다. 금속 케이스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5, 2, 8. 설이가 입술로 숫자를 읽었어요. 마지막 숫자. 하지만 감독의 몸에 가려졌습니다. 제길. 마지막 숫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숫자를 모르겠어. 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0부터 9까지 10번 시도해봐야지. 하지만 언니. 설아가 망설였어요. 필름을 훔쳐서 어쩌려고? 설이가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탈북한다. 설아가 숨을 들이켰어요. 뭐?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해. 남조선으로 가야 해. 언니 그건. 설아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죽은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진실을 말했다고. 설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가줄 거지? 설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설아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혼자 보낼 수 있어? 둘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였습니다. 이제 함께 위험한 길을 가기로 했어요. 촬영이 계속됐습니다. 쌍둥이는 낮에는 연기를 했어요. 밤에는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몰래 돈을 모았어요. 예술단에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구했어요. 중국 국경까지 가는 길을 외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해. 얼어붙어 있을까? 1월이니까. 아마. 준비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해. 설이가 말했어요. 응. 마지막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월 20일 박 감독이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좋아. 이제 필름을 평양으로 가져가서 편집하면 끝이야. 스태프들이 짐을 쌌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늘이야.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도 끄덕였어요.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모두가 저녁을 먹었어요. 쌍둥이는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떨려서요. 설이, 설아 안 먹어? 동료가 물었어요. 배 안 고파서요. 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10시, 11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설이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 충분히 기다렸어요. 설아. 응. 가자. 쌍둥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돈, 옷, 물만 넣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촬영 트럭이 보였습니다. 쌍둥이가 트럭으로 향했어요. 달빛만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언니, 정말 하는 거야? 설아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트럭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금속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설이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5, 2, 8. 마지막 숫자 0부터 해보자.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틀렸습니다. 또 틀렸어요. 5282, 5283, 5284. 계속 틀렸습니다. 언니, 어떡해. 설아가 불안해했어요. 5285, 5286, 5287. 제발. 찰칵. 열렸어요. 됐어. 설아가 작게 환호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어요. 필름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설이가 하나씩 확인했어요. 라벨을 읽었습니다. 농촌 행복 장면, 학교 교육 장면. 그리고 실제 촬영 마이너스 폐기용. 설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거다. 필름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감독이었어요. 쌍둥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불빛이 켜졌어요. 박 감독이 트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쌍둥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너희들. 박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설이가 필름을 꽉 안았어요. 가슴에 붙였습니다.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당장. 박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싫어요. 설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박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요. 설아가 나섰어요. 저희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박 감독이 비웃었어요. 어디로? 설마 탈북하려고? 침묵이었습니다. 박 감독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친 것들. 그거 들키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야. 걸음을 더 다가왔습니다. 가족 다 죽어. 이미 아빠는 죽었어요.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실 말했다고. 박 감독이 멈췄어요. 뭐? 10년 전 리영철. 설이가 박 감독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감독님도 아실 거예요. 박 감독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이 스쳤습니다. 리영철의 딸들이었어? 네.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 알아요.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 감독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희 엄마라도 살려야지.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으로 박 감독이 말을 잃었어요. 이제 지킬 가족도 없어요. 서리가 필름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걸 가지고 갈 거예요. 박 감독이 다가왔어요. 서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계집애 가. 언니. 설아가 소리쳤어요. 박 감독을 밀쳤습니다. 박 감독이 비틀거렸어요. 이 계집애들이. 쌍둥이가 트럭 밖으로 뛰었습니다. 필름을 꽉 안고요. 거기서 보이부 불러. 박 감독이 고함쳤어요. 하지만 쌍둥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언니, 어디로 가? 국경? 두만강으로. 서리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디인데? 모르겠어. 일단 북쪽으로.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조다. 설아가 소리쳤어요. 빨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뛰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어요. 언니 개들이 계속 뛰어. 새벽 3시였어요.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쌍둥이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못 가겠었습니다. 언니, 못 가겠어. 조금만 더. 서리가 설아를 일으켰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강이 보였어요. 저게 두만강인가 봐. 엄청 멀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 강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경고판이었어요. 지뢰 매설 지역 마이너스 출입 금지.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저거 갈 수밖에 없어. 죽어. 서리가 동생을 봤습니다. 여기 남아도 죽어. 차라리.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다. 포위해. 추격조였습니다. 설아야. 서리가 동생 손을 잡았어요. 응. 내 손 잡아. 절대 놓지 마.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같이 태어났잖아. 서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죽어도 괜찮아. 언니. 하나, 둘, 셋. 지뢰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뢰밭 아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언니, 무서워. 나도. 하지만 찰칵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가 멈췄어요. 언니, 지뢰 밟았어. 설아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안 돼. 움직이지 마.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게 옮기면 터져. 어떡해. 설아가 울었습니다. 넌 먼저 가. 미쳤어? 언니 두고 필름이라도 살려야지. 싫어.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화광? 추격조 중 한 명이 지뢰를 밟았던 거예요. 충격파가 왔습니다. 서리의 발이 약간 떨어졌어요. 하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어요. 살았어. 언니. 다시 뛰었습니다. 지뢰밭을 빠져나왔어요. 두만강 앞이었습니다. 강이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이 얇아 보였습니다. 건너야 해. 저게 버틸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쏴라. 탕, 탕.
총알이 스쳤습니다. 뛰어. 얼음 위로 뛰었어요. 두두둑.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계속 뛰어. 겨우겨우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이었어요. 넘어야 해. 서리가 가방을 먼저 철조망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손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 설아도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찢겼어요. 뒤에서 추격조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겨우 철조망을 넘었어요. 반대편, 남한 땅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투성이었습니다. 해냈어. 설이가 웃었어요. 언니, 설아도 웃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젊은 군인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박민준 일병이었습니다. 설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저기, 가방.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네, 뭐라고요? 필름. 지켜줘요. 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진실이에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민준이 가방을 주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필름통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필름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요. 대한민국 국군 통합병원. 쌍둥이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설이가 먼저 눈을 떴어요. 여기가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안전해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만이요? 네. 설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동생은? 제 동생은? 옆 침대에 있어요. 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가 자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3일 후였어요. 설아도 깨어났습니다. 언니, 설아야. 쌍둥이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진짜 살았어? 응, 살았어.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날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강태준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쌍둥이가 긴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강태준이 의자에 앉았어요. 필름을 확인했습니다. 설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가 나왔어요? 강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필름 내용이 재생됐어요. 아사자 시체들, 무너진 마을, 울고 있는 아이들, 박 감독의 음성 이건 다 폐기해. 절대 나가면 안 돼. 설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정도면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공개할 수 있어요? 설이가 물었어요. 당연히.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거 공개하면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보복으로. 설이가 침묵했습니다. 설아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공개를. 설이가 설아를 봤어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유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필름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북한 선전 영화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탈북 쌍둥이 자매가 목숨 걸고 가져온 필름. 국제사회, 북한 인권 문제 재조명. 쌍둥이는 병원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언니, 우리 잘한 거지? 설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1개월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하나원으로 옮겼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북한식 억양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치고 싶지 않은데. 설이가 중얼거렸어요. 왜요? 이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적응하려면. 적응이요? 설이가 선생님을 봤습니다. 여기도 쉽지 않네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하나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 다큐멘터리 감독 이한결이에요. 다큐멘터리요? 설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당신들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설이와 설아가 서로 봤어요. 저희 이야기요? 네. 이한결이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필름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당신들이 직접 말해줘야 해요. 그 진실을. 어떻게 그 지옥을 빠져나왔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설이가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설이가 대답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한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이었어요. 쌍둥이가 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설이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 것 같아? 응.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언니, 설아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설이가 동생을 봤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잖아. 설아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용기 내자.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3개월 후였습니다. 쌍둥이가 결정했어요. 다큐 할게요. 이한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네. 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진실을 말하다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더 크게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한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꼭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다큐 촬영이 시작됐어요. 쌍둥이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한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설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2024년 1월 20일 밤.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지옥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가요. 다큐 인터뷰가 계속됐어요. 설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전 영화 배우로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북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화면에 촬영 세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트 밖은 설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옥이었어요. 설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굶어 죽은 분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화면에 필름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사자들의 시체,
20명 넘는 시체가, 서리가 계속했어요. 헛간에 쌓여 있었어요.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다 죽었어요. 10년 전에 화면에 아버지 재현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아도 말했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필름 훔쳐서 남한으로 가자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설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촬영이 끝났어요. 쌍둥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힘들었죠? 이한결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설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2주일 후였어요. 이한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봉투를 건넸어요. 발신인 박성철. 설이가 손을 떨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설이 설아에게 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 북한을 떠났다. 너희 필름이 공개된 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공범이었다. 내가 거짓을 만들었다. 너희 아버지 리영철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나는 겁쟁이였고 그는 용감했다. 이제야 안다.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너희 때문이다. 고맙다. 마이너스 박성철. 설이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언니, 설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네.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타이틀 그날 밤의 진실. 국제 다큐 영화제에 출품됐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시상식장에서 쌍둥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저희 거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진실을 말하다 죽은 사람들,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들의 상이에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다큐가 전 세계에서 상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꼭 봐야 할 다큐멘터리 진실의 무게 용기 있는 자매. 쌍둥이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언니, 우리 뭐하고 살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설이가 생각했어요. 음악 할까? 음악? 응. 아빠가 하셨던 거. 설이가 미소 지었어요. 진실을 담은 음악. 6개월 후였어요. 쌍둥이는 작은 음악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힘들었어. 설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행복해. 아이가 웃었어요. 설이도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한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공연 어때요? 공연이요? 설이가 놀랐어요. 네. 당신들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한결이 설명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를 섞어서 다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설이와 설아가 서로 봤어요. 해볼까? 응. 공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쌍둥이가 직접 음악을 만들었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아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설이가 말했어요. 나도. 설아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한결이 감탄했습니다. 이 음악이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이 계속됐어요. 쌍둥이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음악도, 이야기도, 무대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언니, 응? 우리 진짜 해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설이가 동생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지뢰밭도 건넜잖아. 둘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 같았어요. 2025년 봄이었어요.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이었어요. 큰 무대였습니다. 쌍둥이는 긴장했어요. 언니 떨려. 설아가 손을 비볐습니다. 나도. 설이도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 우리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공연 제목이 발표됐습니다. 그날 밤에 진실 마이너스 음악과 이야기. 티켓이 매진됐어요. 2,000석이 다 찼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탈북 쌍둥이의 이야기를요. 공연 당일이었어요. 오후 7시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쌍둥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설이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리설이입니다. 리설아입니다. 설아도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설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진실입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픈 멜로디였어요. 피아노가 그 위를 감쌌습니다. 설이가 연주하며 말했어요. 2024년 1월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필름 영상이었습니다. 검열된 버전이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요. 하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였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전 뒤에 숨겨진 진짜 북한. 연주가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아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예술은 진실을 말하니까요. 공연이 계속됐어요. 쌍둥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탈북 과정을요. 지뢰밭을 건넌 이야기를요. 철조망을 넘은 이야기를요. 음악과 함께였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공포, 절망, 희망, 자유. 관객들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연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설이가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을 말하다 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잊지 말라고. 설아도 일어났습니다. 언니 옆에 섰어요. 저희는 잊지 않았어요.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천천히 시작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관객 전체가 일어났어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냈다. 설이가 중얼거렸어요. 응, 해냈어. 설아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둘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한결이 들어왔습니다. 대성공이에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벌써 해외 공연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브로드웨이에서도 관심 보이고요. 설이와 설아가 놀랐어요. 브로드웨이요? 네. 세계가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날 밤이었어요. 쌍둥이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잘한 거 맞지? 설이가 동생을 봤어요. 응, 잘했어. 아빠가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설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설아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해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신문에 공연 기사가 났습니다. 감동의 공연 진실의 무게, 탈북 쌍둥이의 용기. 쌍둥이는 카페에서 신문을 봤어요. 우리 유명해졌네. 설아가 웃었어요. 그러게. 설이도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저기, 설아 맞으세요? 네. 공연 봤어요. 여자의 눈이 촉촉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탈북민이에요. 여자가 말했어요. 5년 전에 왔어요. 쌍둥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들 공연 보고 여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용기가 났어요. 제 이야기도 할 용기가요. 설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세요. 꼭 하세요. 네. 여자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여자가 가고 나서 설아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대. 응.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래서 하는 거구나. 공연은 계속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 투어였어요. 매번 매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진실을 듣기 위해서요. 쌍둥이는 지치지 않았어요. 할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힘이 됐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요. 쌍둥이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이제 완전히 남한 사람이 됐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북한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도 없었어요. 브로드웨이 제의가 확정됐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설아가 물었어요. 응, 가야지.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들어야 해. 북한의 진실을요. 2026년 봄이었어요. 뉴욕 브로드웨이. 큰 극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진실 미국 공연이었어요. 첫 공연 날이었습니다. 쌍둥이는 긴장했어요. 언니 영어로 하는 거 맞지? 응. 통역하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어요.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굿 이브닝. 설이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I'm 설이. I'm 설아. 설아도 인사했습니다. Tonight we tell you the truth. 음악이 시작됐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영어 통역과 함께요. 북한의 진실을요.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감동은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신문이었어요. 뉴욕타임스에 리뷰가 났습니다. 쌍둥이는 호텔에서 신문을 봤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네. 설아가 감탄했어요. 그러게. 설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북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는 다시 작은 음악 학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TV에 나왔어요.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설이와 설아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너희들 보고 싶었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쌍둥이가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언니, 응? 우리 앞으로 뭐 할까? 설이가 생각했어요. 글쎄, 계속 공연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것뿐이야? 설아가 웃었어요. 설이도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긴 한데. 설아가 언니를 봤어요. 우리 이제 사랑도 해야 하지 않아? 설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언니 있잖아. 설아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겨. 뭐? 설이가 놀랐어요. 누구? 다큐 찍을 때 만난 카메라 감독님. 설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 사람? 응. 자꾸 연락하더라고. 설이가 웃었어요. 잘 됐네. 좋은 사람이던데. 언니는? 나는. 설이가 망설였어요. 음악학원 옆 카페 사장님. 아, 그 잘생긴 오빠? 응. 둘이 웃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였어요. 이제 각자의 사랑도 찾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설아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영화를 봤어요. 설이는 카페 사장님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둘은 다시 만났어요. 어땠어? 좋았어. 서로 웃었습니다. 언니는? 나도 좋았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2026년 여름이었습니다. 큰 공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이었습니다. 1만 명 규모였어요. 그날 밤에 진실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티켓이 30분 만에 매진됐어요. 공연 날이었어요. 무대가 거대했습니다. 쌍둥이는 분장실에 있었어요. 떨려. 설아가 말했어요. 나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결이 들어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나가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1만 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쌍둥이가 악기를 잡았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이가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나지 않아요. 설아가 이었습니다. 계속 말해질 거예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이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었어요. 탈북, 다큐, 공연, 브로드웨이. 모든 순간들이요. 관객들이 숨죽이고 봤어요. 공연 마지막이었어요. 설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다 죽었어요. 목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어받았어요.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어받아 주세요. 둘이 손을 잡았어요. 진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만 명의 기립박수였어요. 환호와 박수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쌍둥이가 포옹했습니다.
해냈어. 응, 정말 해냈어. 둘 다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혜 선생님, 설아 선생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 먼저 갈게. 설아가 수줍게 말했어요. 멀리서 남자가 손 흔들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설아가 뛰어갔습니다. 설이도 반대편을 봤어요. 누군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어요. 카페 사장이었어요. 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설이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세상에. 눈물이 흘렀어요. 자랑스럽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 같았어요. 설이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리설아 자매는 현재 전 세계를 순회하며 그날 밤에 진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름은 유엔 인권박물관에 영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북한 탈북민이 42% 증가했습니다. 진실은 자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자유를 지킵니다. 해변이었어요. 쌍둥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각자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쌍둥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어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따뜻하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